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 핸드폰을 본 시어머니 깜짝 놀라 독립선언 노을이 길게 들이운 오후였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어둠을 토해낼 듯 위태로웠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미영이 거실 소파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미영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 본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미영의 친정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다. 할머니는 혹시나 자신에 대한 험담이라도 있을까 싶어 조심스레 스크롤을 내렸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시지 내용이 아니었다. 화면 맨 위에 굵고 선명하게 박힌 자신의 이름. 시어머니라고 저장되어 있을 줄 알았던 이름은 할머니의 심장을 쿵 떨어뜨릴 만큼 잔인한 두 글자였다. 미친년? 순자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할머니는 가까스로 꽉 움켜쥐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덩이가 솟구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지난 몇 달간의 기이한 일들이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미영은 남들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한 며느리였다. 아들의 손을 잡고 와 어머니,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실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미영이었다. 동네 이웃들에게는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또 어딨어요? 효녀가 따로 없지라고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다. 밖에서는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단둘이 있을 때면 눈빛이 낯설게 변하곤 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하고 묻거나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저한테 말하고? 하셔야죠 라고 싸늘하게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괜히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몸을 움츠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아끼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비녀, 50년 전 남편과 연애 시절 찍은 빛바랜 사진첩. 할머니는 미영에게 혹시 봤냐고 물었지만 미영은 어머니,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라며 도리어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할머니 스스로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생각했다. 그래서 늘 미안해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속으로 울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휴대폰 속 두 글자가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미영은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걱정은 할머니의 재산을 탐하기 위한 연극이었고 할머니는 그 연극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몸서리쳤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고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영은 잠든 척하고 있었을까? 할머니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시선이 떠올라 할머니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미영이 했던 이상한 말들과 행동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다. 9월 10일 미영이가 어머니 병원 예약해드릴까? 라고 물었다. 내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려는 것 같았다. 10월 3일 아들이 보내준 용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영이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라고 물었다. 11월 1일 미영이가 내 사진첩을 버렸다고 했다. 낡아서 버렸어요 라고 말했다. 수첩을 채워나갈수록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미영은 할머니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다. 치매세요? 라는 말은 할머니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순자 할머니는 50년 넘게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친년이라는 단어는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대로 가만히 당해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나의 이름 김순자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치매세요? 며느리의 은밀한 가스라이팅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순자. 할머니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미영은 할머니의 기억과 인간관계를 조금씩 엮어 옥죄기 시작했다. 가장 흔한 무기는 기억 조작이었다. 며칠 전 아들과 통화하며 했던 이야기를 미영에게 전달하면 미영은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신데요? 제가 어제도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다시 설명하려 하면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다. 며느리의 의심 섞인 눈빛에 할머니는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분명히 기억하는 일인데 미영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어머니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여길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점점 더 할머니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미영은 할머니를 염려하는 척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셔서 친구분들하고 통화하기 힘들어하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해드릴게요. 친구들은 할머니의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걱정하며 미영에게 연락을 해왔고 미영은 이 핑계를 이용해 할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순자 할머니는 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없는지 의아해했지만 미영은 다들 바쁜가 봐요. 어머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세상과 단절된 할머니는 오직 며느리에게만 의지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미영의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불안감 조성이었다. 할머니가 분명히 화장대 위에 두었던 안경이 갑자기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고 어제 읽던 신문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또 헷갈리셔서 이런 곳에 두셨나 봐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할머니는 집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움직일수록 더 깊숙이 덫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혼란에 빠졌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마치 며느리가 말하는 침에 걸린 할머니 같았다.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될까 바라는 미영의 말에 할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못난 엄마가 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이 감정의 미로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통장 싹 비우고 집 팔아버린 진짜 이유 할머니는 더 이상 미로에 갇힌 채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던 불안과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 주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은밀한 가스라이팅에 굴하지 않고 몰래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니 믿을 수 없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평생을 아껴 모아온 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손은 또다시 떨려왔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분노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곧장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야, 엄마 통장 잔고가 왜 이러니?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자꾸 돈 관리 제대로 못하셔서 저희가 하는 건데 왜 자꾸 확인하세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절망했다. 아들마저도 며느리와 한패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통장 관리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것은 재산 강탈의 음모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통화 중에 보여준 짜증과 무관심이 할머니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할머니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탐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아들 부부 몰래 집을 나섰다. 평생 살아온 집을 뒤로하고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찾아 현금으로 바꿨다. 은행 직원은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것이니 걱정 말게. 통장을 텅 비운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내놓았다. 중개소 직원은 어머니, 갑자기 집을 파시면 어쩌려고요? 자제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 아들 부부의 분노가 불보듯 뻔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가 집을 판 진짜 이유는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노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집이 사라지면 그들이 할머니를 찾아올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탐욕이 할머니를 파멸로 이끌려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탐욕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남은 현금을 모두 챙겨 넣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순간 할머니는 스스로를 지켜낼 방법을 찾았다. 이제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순간 며칠 뒤 정막만이 감도는 낡은 집이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이 뒤집힌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린 맹수처럼 할머니를 쏘아보고 있었다.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통장을 다 비우다니요? 아들 철수도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저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으시면 어떡하라고요? 그들의 분노는 할머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향해 거친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고 할머니는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과 절망을 동시에 보았다. 할머니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며느리의 잔인한 가스라이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간 줄 알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갈 때, 네가 내 물건들을 버릴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내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낼 때도 다 듣고 있었어. 내게 치매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할머니의 폭로에도 아들 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하다하다 그런 상상까지 하세요? 누가 돈을 빼가고 뭘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셨나 봐요. 다 어머니의 착각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어요? 아들 철수도 거들었다. 엄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으니 당장 입원하셔야겠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 했다. 할머니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이제는 할머니의 정신까지 파괴하려 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가슴팍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작은 검은색 물체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였다. 착각? 상상?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다. 이게 다 내 착각인지 너희들의 추악한 진실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그리고 이어진 친구와의 통화. 야 순자 할망구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내가 치매세요?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해. 이제 집이랑 통장만 해결하면 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 아들 부부가 파멸한 이유 녹음기는 그들의 악행을 숨김없이 폭로했다. 미영은 친구에게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고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방법을 상의했다. 우리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내는 거 있잖아. 아들이 도와주고 있어. 나 혼자서는 힘들지. 이 노인네가 워낙 깐깐해서. 그래서 치매라는 걸로 몰아가는 거야. 그래야 정신없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집 팔 때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지. 걔네들이 정신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미영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쾌활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미영은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덤벼들었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또 다른 녹취록을 틀었다. 이번에는 미영이 통화하며 명품 쇼핑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오빠랑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샤넬 백 하나 질렀다. 이거 다 우리 시어머니 돈이야?
노인네가 돈을 쌓아두기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써줘야지, 안 그래? 통화는 길게 이어졌다. 불륜남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할머니의 돈을 펑펑 썼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철수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고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비밀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녹음기를 챙기고 변호사와 통화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허울뿐인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철수의 연락을 받았다. 철수는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엄마 잘못했어? 미영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 정말 몰랐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엄마 모시고 제대로 살게. 철수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철수야,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했니?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물어봤겠지. 왜 통장 잔고가 줄었는지, 왜 내 물건들이 사라졌는지. 그런데 너는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잖아. 나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며 내 재산을 탐했잖아. 할머니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모든 걸 잃은 줄 알았겠지만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나의 이름, 김순자를 되찾았다. 내가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할머니는 전화기를 끊었다.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재산과 삶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혼란에 시달리는 할머니가 아닌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였다. 6. 전 재산 들고 사라진 할머니의 반전. 인생 모든 것을 정리한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허울뿐인 사랑과 가스라이팅에 갇혀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남은 현금을 들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그곳에는 할머니의 평화가 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할머니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할머니는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주저했지만 친구들은 할머니의 연락에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동안 며느리 미영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다시 만난 친구들과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며 눈물을 흘렸다. 순자야, 네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잃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았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친구들과의 여행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동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다.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 파도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바다가 이렇게 푸른 건 줄 몰랐네.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다니.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껏 숨을 쉬었다. 새로운 삶에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붓글씨를 배우기 위해 동네 주민센터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붓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글씨는 힘을 얻어갔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글자를 썼을 때 할머니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붓글씨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했고 글자 한 획 한 획에 그녀의 감정을 담았다. 또한 할머니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붓 대신 물감을 들고 화폭 위에 자신의 내면을 그려냈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검은색과 회색만 가득했던 그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활짝 핀 꽃들로 채워졌다. 할머니의 그림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곧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아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며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순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 파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반전의 인생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름 김순자를 되찾은 이야기. 세월이 흘러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입소문을 탔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마침내 할머니는 한 방송의 인터뷰에 출연하게 되었다. 하얀 머리에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불렸습니다. 할머니의 첫마디에 스튜디오는 숙연해졌다. 수많은 엄마와 할머니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삶도 순자 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김순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하듯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자신을 잃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와 같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돈을 들고 사라진 미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삶의 선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